자, 그럼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전자 이동과 물질 수송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잠깐. 물질이,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물질 자체 이동도 있겠지만, 그렇죠? 있겠지만 이 물질들에 의해서 농도차가 생겨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산. 디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향수병이 이렇게 있으면 향수병을 자 여기 액체인데 여기 오픈 시키면 좀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던 그 향수 분자가 그죠? 향수 분자가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여기는 농도 차이가 높고 바깥에는 농도 차이가 적으니까 농도 그렇죠? 농도 적으니까 여기 있는 농도 그 향수 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힘은 즉 이 구동력은 구두병 영어로 이제 driving force라고 하잖아요. 구동력은 요 안에 있는 향수의 농도와 이 바깥에 있는 이 향수의 농도의 이 차이값에 의해서 이 확산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4학년이니까 열전달이나 물질전달 시간에 픽스로 법칙 혹시 배웠나요? 네, 여기 지금 결론적으로 설명할 게 이건데, 그렇죠? 이건데 그 픽스로우에서 그 J라는 이 유속은 마이너스 확산 개수분의 이동한 거리분의 그 물질들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겁니다. 네, 복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기화학에서 확산에 의해서 전기화학 반응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확산은 얘기했지만 디퓨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D 앞자를 짜가지고 D 확산계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자, 전류의 크기는 반응 물질이 전극 표면까지 운반되는 속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전극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전해질이 있는데 물질들이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 다가가는 만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확산이라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표해야 되나? 어떤 장애물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극 반응물이 전극 표면까지 물질의 수송이 되면서 그 물질들이 이제 확산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반응 물질이 전극 표면까지 운반되는 속도를 넘을 수는 없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운반은 확산이라는 현상에 의해서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산은 단위 시간당, 그렇죠? 단위 시간당 그리고 단위 면적당 그리고 옮겨지는 물질의 양 이걸로 표현하죠. 여기서는 책에서는 유속이라고 하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옮겨지는 양. 요거를 혹시 플럭스라고 좀 들어봤나요? 플럭스? 화공 양육 시간에도 좀 들어봤을 건데 플럭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럭스라는 개념을 잘 이용하게 되면 이 단위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 몰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플럭스에 어떤 면적을 곱하면 시간당 몰수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개념 플럭스 개념이 우리 화학공학에서 좀 편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확산으로서 이제 단위 시간당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옮겨지는 물질의 양을 여기서는 이제 유속이라고 해서 J라고 하죠. J라고 해서 단위는 아까 말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옮겨지는 물질의 양.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J는 이제 물질의 농도급에, 그죠? 아까 말했죠, 농도급에 어떤 일정한 거리에서의 그 농도의 차이, 그죠? 차이에 비례하고, 그죠? 차이 비례하고 이때의 비례상수, 이제 이걸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어떤 비례상수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dx, dc. 근데 이 확산은 만약에 향수병을 여기 꾹꾹 열면 확산이 이쪽으로도 향하고 이쪽으로 향하고 또 이쪽으로 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가는 방향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물질 전자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산 개수 D는 단위가 이렇게 된다. 그죠? 단위는 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죠? 여기 dx분의 dc는 dc는 보면 단위 부피당 몰이잖아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근데 질량 대신 여기 몰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센티미터 거리. 그렇죠? 이걸 하면 대제곱분의 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몰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되는 거고 그 비례상수는 요 단위, 그러니까 요 단위랑 해서 하면 요렇게 나오고. 그죠? 봐봐요. J가 몰당 그리고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단위 시간당이잖아요. 그러면 T는 곱하기 센티미터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되죠. 그리고 여기 2개 남고 약분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픽스의 제일 법칙. 그래서 이렇게 J는 마이너스 확산 개수 곱하기 dx분의 dc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확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개념을 한 번 더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x축으로 갈 수도 있고 y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t가 0보다 작을 때, 즉 거의 처음 상태일 때는 이렇게 농도가 y축에 의해 농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t의 0일 때 약간 농도가 이제 변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농도의 이렇게 9배, 즉 농도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농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농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 확산은 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자, 단위 면적당 자, J, AY, Y 쪽으로 가는 확산은 자, 확산 개수 곱하기 자, Y 쪽에서 어떤 거리죠, 거리당 농도 차 이렇게 알죠. 여기에 농도 차죠. 농도 구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드라잉 포스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자 바꾸면 이렇게 J는 마이너스 D 확산 개수 그리고 DY분의 DCA 이렇게 성립한다. 이제 확산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확산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들의 어떤 거리에서의 여기에서의 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자, 왜 확산이 일어나겠어요? 왜? 그 농도차가 달라서. 왜냐하면 자, 이 어떤 부피 안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확산이 농도 9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fix first law 그러니까 픽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도 자, 설명을 해봤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확산의 이한식이 이렇게 되고, 자 보면 용액 중에 반응 물질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 농도다. 몰 농도다. 때 물질 수송 속도가 이제 수송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물질 수송 속도 보면 자 확산 개수 D는 수용액 중에서 이제 분자나 이온이라고 하면 거의 요 정도가 돼요. 이거는 그냥 실험에서 알려진 값이고 그래서 농도 9배는 농도 차죠. 농도 차 9배는 전극 표면으로부터 대개 1 마이크로미터. 여기 전극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1 마이크로미터죠. 즉 확산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의 농도 차가 생긴다. 여기야 여기 사이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유속을 계산해 보니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유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전극 표면에 자 이걸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글씨 좀 잘 써있다. 제곱이죠. 그리고 센티미터 제곱이죠. 그러면 전극 표면의 1제곱 센티미터당 매 초마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7승몰의 반응물이 여기 계면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전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죠. 전류 밀도는 자 여기서 자, 면적당 단위 시간당 자 충돌하는 반응물의 수, 그렇죠? 수잖아요, 수, 그렇죠? 수면 우리 패러데이 상수를 곱하면 거기에 전자가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봐봐요. 10의 5승 쿨롱 몰 여기 약이에요. 약. 패러데이 상수가 46,500 아니 이게 아니구나. 패러데이 상수값이 잠깐만요. 패러데이 상수값이 여기 10의 5승 쿨롱 몰이 되는데 그죠? 뭐는데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센티미터, 잠깐만요, 센티미터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암페어 제곱 센티미터 암페어로 이렇게 요게 이제 있죠? 여기 전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密도는 요 정도를 넘지 않는다. 그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참고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넘어가면 학생들이 좀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확산의 속도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제 물질 내의 분자나 이온은 이제 끊임없이 연력학적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계속 연력적 운동한다. 때문에 일어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확산의 속도는 확산 개수 d의 값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확산 이론에 의하여 어떤 ts라는 시간 내에 입자가 움직이는 평균 거리는 요거가 된다. 뭐 어떻게 계산을 한 거죠? 요가 된대요. 입자가 이동한 평균 거리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뒤의 값은 이제 표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같이 물질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물질 봐봐요. 암모니아는 다르고, 그죠? 2.3이고 산소는 이 정도 되고, 그죠? 쭉쭉쭉쭉 다르죠. 물질마다 다르죠. 그리고 온도마다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용액 중에 분자나 이온이 D 이제 확산 개수는 실온에서 요 정도, 그리고 1초간 움직이는 거리가 요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또 이 확산은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따라서도 다르다. 맞죠? 질량, 즉 물질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확산이, 그렇죠, 더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산의 속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8장. 네,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활성화 에너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activated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이런 에너지라고 했죠. 그렇죠? 열 에너지를 가한 거에 의해서, 그렇죠? A라는 물질들이, 그렇죠?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에너지 이상만큼의 어떤 에너지 상태에 도달을 해야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 이동이나 화학 변화는 어떤 이제 분자나 이온, 그리고 분자나 이온 그 주위에 어떤 용매 분자로 인해 용매 안에서나 이런 전극 표면에서 이제 진행이 됐죠. 전자 이동이나 전기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나 이온들이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이렇게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분자들이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한 개념들을 공부했지만은, 그 활성화 상태에서 그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입자들이 갖고 있는 이 전자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지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8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확장판이죠. 그래서 보면 뭐 분자의 구조도 잠깐 나올 거고, 네,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도 나올 거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학습해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는 전자의 교환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는 단지 그냥 뭐 단순한 반응, 뭐 고급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보면 물을 이렇게 전기분해하면 여러 개의 단위 반응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물이 이렇게 전기분해가 되는데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반응되는 게 여기 수많은 반응들이 막 있는 거예요. 보면 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반응 메커니즘이 아직 이렇게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여기 아마 모르겠어요. 한 5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전기분해하는 그 연구 분야가. 근데 아직까지 또 그렇게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다양한 반응, 복잡한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하고 수소가 발생되지만은 여기 보면 어떤 아세토나이트릴 이게 유기용매와 그리고 이게 이제 수용액은 이제 물과 다른 어떤 유기를 포함하고 있는 non-aqueous solvent예요. 그러니까 비수용액이죠. 비수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이페닐 안트레이센 DPA라는 것을 여기 한 상태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 이렇게 여기 DPA거든요. 요게 이렇게 전자 하나를 잃고 하나 잃고 이렇게 양이온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보면 요 물 구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얘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런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반응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반응이 엄청 간단해요. 단지 A 상태, B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상태인 단위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DPA라고 하고 여기에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를 DPA 플러스라는 거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 물과 이 DPA의 이런 전기 분해를 어떤 활성화 에너지 상태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또 보면 이제 약한 상호작용의 전자 이동이라는 건데요. 그 약한 상호작용이 뭐냐면 이 전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극에 계속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 전극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반응 물질들이 이 전극에 딱 붙어가지고 흡착되지 않고, 그렇죠? 여기 전극의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이에서 전자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또 강한 상호작용은 뭐 흡착이나 그런 것들이 돼서 이렇게 상호작용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생했어요.